오늘 최대 이슈는 바로 나경원 징역 2년형 구형, 그리고 송원석, 김재정, 이만희 징역 10월 구형. 자, 이들은 현직 의원입니다. 국힘 전현직 의원들 28명이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떼거지 의원직 상실령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나경원의 제목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1년 6개월, 국회선진화법 6개월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합쳐서 2년. 마사지가 상당히 들어간 구형으로 보이나 과거 민주진영에 의원직 박탈당한 의원들을 비교해 볼 때 최강욱 의원도 징역 10개월형이었습니다. 1심 구형이. 그런데 의원직 박탈이 되었고 징역형도 아니었던 이규민 의원도 의원직 박탈령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나경원, 송원석, 김재정, 이만희 등 지금 국힘 현직 의원들 더 센 구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국힘 의원들은 100% 의원직 박탈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나경원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번 재판이 의회 독재 시대 열어줄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민주당 막아주세요, 나를 살려줌으로써 의회 독재를 견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때 당시의 행위는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공수처 설치,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1 법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바닥에 눕고 문도 걸어 잠그고 최이배 의원도 7시간 감금하고, 이 사건을 정상적인 행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참나. 여하튼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봐도 이번에 구형받은 국힘 의원들 살아남을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전원 징역 10월 이상의 구형, 벌금 500만원, 300만원 이상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통계만 보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 100% 의원직 박탈령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며, 당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에 다수의 폭거로 원희룡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검이 국토부 실무자 서기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이 용역업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인데 바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특검팀은 지난 14일 종점 변경을 검토한 용역업체와 국토부를 압수수색했고 당시 영장의 원희룡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측근의 구속영장,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탔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조만간 원희룡 소환도 불가피하다, 정치 인생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많은 이슈에 묻혀서 원희룡 관련 기사가 나와도 지금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특검 원희룡, 김성교 출국 금지가 재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이기훈이 체포가 되었죠. 그래서 김건희와 원희룡, 희룡이가 가녀가 됐는지 이제 추궁을 할 것인데, 그래서 원희룡 소환이 이제 임박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 또한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낙지가 고개를 쳐들고 언론 지면에 등장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 내 부부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쪽은 바로 이낙연이었습니다. 이낙연은 지난 대선에서 내란 세력 후보를 지지했던 정말 왕수박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웃는 사진을 보내면서 민주 진영의 분노, 분열을 자아냈습니다. 이낙연은 왜 김문수에게 표를 준다고 했는가? 저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흘쯤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꽤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총리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 그리고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 지었습니다. 이를 본 박지원 의원은 사람 아닌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고,
사람 아닌 사람은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혀를 찬 추미애 위원장은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 라며 뼈 때린 직격을 날렸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충언으로 들립니다. 애상박 고민정 의원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선 스스로의 존재 이유조차 증명 못하나라며 이낙연을 공격했고, 애상박이죠. 또 애상박 장철민, 추석 인사를 핑계로 지난 인연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이낙연은 민주세력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란 동조 이낙연을 향해 애상박 인물들의 팩폭도 이어지고 있었다. 자,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하는 경사를 맞았죠. 그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책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봉합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시면 MBC, KBS를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높게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전화면접 방식의 경우 69.1%, 지난주 대비 0.4%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부분이 매우 잘하고 있다. 이게 42.2%가 집계가 되었는데 지난주보다 5%가량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 29.4%. MBC 여론조사를 보시면 잘하고 있다가 63%, 잘 못하고 있다 28%, 그리고 KBS는 매우 잘하고 있다 38%, 잘하는 편이다 28% 합쳐서 잘하고 있다 66%가 나왔습니다. KBS가 MBC보다 3% 높게 나왔습니다. 자, 재밌는 건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이 수치를 합쳐서 크게 66% 이렇게 적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KBS가 그건 싫었나 봅니다. 반면 리얼미터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54.5%. 지난주 대비해서 1.5% 하락한 걸로 나오죠. 대통령의 지지도는 소폭 하락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60%만 넘겨도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꽃의 전화면접 방식에서는 줄곧 60% 이상을 유지를 해오고 있죠.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엔 국정 운영 중에 가장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ARS 방식에서는 경제, 민생, 부동산이 21%, 그리고 검찰, 방송 등의 개혁 정책이 18.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통, 협치 부분 10.5%, 외교 안보가 8.3%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개혁 과제, 이게 국민들의 주 관심사고 중심이다.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난주 당내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당정대가 만나서 다시 손을 맞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히려 지난주 대비 0.7%가 상승한 56.3%가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에 국힘의 지지도는 25.5%가 나왔네요. 정권 초기에 17%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어느새 8%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성비 논란의 조국혁신당은 1.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기존의 5%대의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이 40.5%, 부울경이 48%, 강원 제주가 46.5%가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의 국힘 지지율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결집이 이루어지는 모양새이죠. 조만간 권성동 체포가 이루어지면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 그래도 워낙 콘크리트 조직이라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국을 떠나라 라는 이런 중국 혐오 시위가 명동 등에서 한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 55.8%가 이건 혐오 표현이 맞고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악영향이므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가 5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재해서는 안 된다가 39%가 나왔네요. 자, 집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나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39%가 응답을 했습니다. 혐오 표현보다 중요한 건 방해 행위이죠. 그걸 행동으로 옮긴 방해 행위입니다. 자, 혐오로 시작한 이 행동들은 폭력입니다.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행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나요? 이건 법으로 박탈하고 제재하는 게 이게 법치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39%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리고 지난주 법사위에서 추궁했던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69%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10%가 검찰이 실수로 폐기했다. 실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38%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봤죠. 자, 끝으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독교, 신천지, 통일교.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86%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세계로 교회에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되었죠. 앞으로 구속될 종교 관계자들이 더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생각에 국민 여론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종교 개입 문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값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를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